안녕하세요. 노프로의 해외 매치 분석 제 4부편입니다. 이번 주 주말 5대 리그가 참 경기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우선은 지금 생방송으로 열리고 생방송이 아니라 지금 리그 경기 중인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경기인데요. 먼저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경기에 대해서 어, 경기 중이지만 제가 동시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18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이전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1대 0으로 패배를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등권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그 마요르카에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던 살바 선수의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는 폼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풀타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63을 채웠긴 했는데요. 홈 경기에서는 기복이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기복이 덜한 모습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디미르라는 선수 역시 득점력에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여서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력에서는 조조한 공격 라인은 득점 상황을 높여준다면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후반전 진행 중인데 0대 0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후반전에 지금 한 골을 최종적으로 넣어서 마이루카의 신승을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라베스 경기를 지금 아직 분석을 안 해드렸는데요. 현재 리그 14위에 위치한 팀인데 오늘 원정 경기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2대 1로 승리를 했지만 이전 경기를 떠나서 최근에 상당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하락세 중이고 또한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상에서 복귀한 루카스가 호셀루 선수와 함께 득점력을 높이고 있지만 꾸준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불안함은 상대의 공격력을 안전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 기회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점 상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더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위주의 플레이로 인해서 역습을 통해 공격상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상대와 이전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은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정에서는 특히 조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진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공격 라인에서의 득점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마요르카의 신승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세리아 A 리그 레체랑 이제 스팔 2013 경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레체는 일단 홈 경기이고요. 레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폴리 원정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리그 2연승으로 인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드필더인 사포나라 선수와 데이올라, 바락 선수 등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중원에서 좀 더 활약을 해주고 있음으로써요. 이전보다 좀 더 짜임새 있는 공격력으로 인해 두 경기에 7골을 몰아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공격수인 라파들라 팔코 그리고 미드필더 망코스 같은 기존 공격 자원들 선수들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격수인 바바카르, 파라하스, 미드필더 차트시 다스, 수비수 메카리엘로 골키퍼 가브리엘의 부상으로 공백이 인해서 참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요. 홈에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1승 5패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진한 경기 속에서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세를 통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팔 2013이라는 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정 경기이고요.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지금 성적과 다르게 사수 올라 아예 홈 경기에서 1대1로 패하는 모습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리그 3연패와 함께 최하위로 인해 추락하면서 6년 넘게 팀을 이끌고 있었던 7년 전까지 4부 리그에 있던 팀을 세리아 A로 승격시켜준 올 시즌에 부진한 샘플리치 감독님이 지금 경질을 당했습니다. 일단 구단 수뇌부에서는 디 바우조라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프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올 시즌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2연승으로 인해서 반등한
레체, 증언, 보강의 효과를 보면서 두 경기에 7골을 몰아치고 있고요. 반면 스포알 같은 경우는 연패에 함께 감독 교체를 단행했지만 프로팀 경력이 없는 디 바오도 감독님을 선임해서 다소 우려가 있는 가운데 원정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는 만큼 홈팀 레체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르셀로나랑 헤타페 경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일단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이고요. 바르셀로나가 누캄프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덕분에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 패승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위기가 준수한 편이고요. 23경기에서 지금 5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진은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리그 홈에서는 아직까지는 패배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당 이제 3.36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홈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 12시에 경기가 펼쳐지었는데요. 관전 포인트로는 전술적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상으로 인해서 측면 전력 뉴스가 주 원인이고 일손의 이치하는 자원의 수를 이로 인해서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경기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특히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 장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득점 자원으로 이제 대형 미드필더 선수고 그리고 부스케스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 그리고 당글레라는 수비수가 관여를 했습니다. 중원의 공간 침투 활용으로는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터졌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전방에서의 폭넓은 활동 반경과 중원의 팀투가 전개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를 맞이하는 중원 자원들의 결정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꾸준히 성과를 반복하는 부분에서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이들을 괴롭히는 부분이 중앙 수비 진행, 쉬운 배후 공간 그리고 노출 문제 또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헤타페라는 팀이 있는데요. 원정 경기 치르는 예정이고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4연승 중이고요. 패승승승 각 최근 전적입니다. 리그 일정상으로 보면은 4연승을 하는 중이지만 이 기간에 실점을 한번 허용하지 않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복을 반복했다는 공격진 또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다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리그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1.64 승점을 챙겼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점 활용으로는 이제 준수하기에 이변을 기대해도 좋다는 부분이 있고요. 수비진으로서는 안정감 유지가 최우선이고 그리고 중원과 수비진의 간격 유지가 준수하다는 편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경기 포인트는 이염 지역 부근에서의 공간 호영 최소화를 쉽게 달성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바르셀로나가 이를 포인트로 삼는다면은 좀 더 이 부분에 효과적인 맨투맨 마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핵심 자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하를 갈 팀이 헤타페이고요. 세트 플레이 상황의 집중력 유지가 용이하기에 변수로 인해서 작용할 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헤타페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몰리나 선수랑 마타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발렌시아 경기에서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일선을 활용한 역습 효율이 정점에 달해 있고요. 상대 배후 공략이 어나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 조합의 기민한 자원과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을 버무려서 성과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르셀로나는 첫 번째로 수비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3백을 활용한다면 더욱 경기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포백을 세티엔 감독님이 이제 펼치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포메이션을 처음 볼 때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홈 경기에서는 10승 1무로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7득점으로 경기당 3골을 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아레스 선수가 아직 부상 중인 부분이 있지만 메시가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점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상대 원정 경기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상대 전적이 우선은 헤타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의 예측으로는 일단은 과거 전적을 우선적으로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르셀로나가 1대0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기는 세리아 A 경기인데요. 리그 경기고 볼로냐랑 이제 제노아 경기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상승세인 볼로냐랑 최근 부진한 제노아가 볼로나 홈에서 만났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세라는 점과 홈이라는 강세가 볼로나에게 상당히 유리하고 순위도 더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AS 로마 원정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 3연승과 함께 리그 7위로 올라섰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6위 헬로스 베로나를 1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헬로스 베로나가 현재 세리아 A에서 가장 강세를 두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팀과 1점 차이라는 거는 이 볼로라는 팀도 상당히 상승세라는 점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파 진출권 도약도 의뢰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수인 산산데르 선수와 산소네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크레이치, 수비수 메델, 다익스 선수 등의 기존 부상자들의 공백에도 다른 전력 뉴스가 없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격수 팔라시오 바로 오르솔리나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측면 공략 공격은 통해서 3경기 8득점으로 이제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안방에서 더 준수한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노아 경기 예측을 해드리겠는데요. 홈에서 칼리아리를 상대로 지금 1대0으로 이겼다는 장점이 있는데 리그 5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점 19점으로 인해서 17위 레체아의 격차를 3점 차로 줄이면서 강등권 탈출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피오렌티나 그리고 아탈란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중에 니콜라 감독님 부임 후에 강한 상대를 만나서 버티는 힘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격수 사나브리아 피나몬티 같은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드필더 레라가, 수비수 자팔, 로메로, 길리오네 등의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진의 핵심들이 대구 결장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지금 주전급 수비수 3명의 이탈, 즉 수비수 스마웰, 마시올레 영입에도 불구하고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좋은 볼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날카로운 측면 공격으로는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 언정에 나서는 제노아가 주전 수비수 3명으로 부상으로 인해서요. 공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홈팀 볼로나의 우세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토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면 핸디캡 경기로 가신다면요. 제노아가 칼리아르전 승리에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를 안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은 볼로나가 리그 3경기 3연승에 3경기 8골을 몰아칠 정도가 있고요. 공격진이 구실을 하고 있다는 만큼 제노아 상대로 2골차 이상의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 예측 스코어 같은 경우는 볼로냐가 이제 홈 강세를 얻고 2대0으로 제노아를 이긴다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경기로는 역시 스페인 프리메라레가 리그 경기인데요. 홈에서 강한 비아레알과 그리고 언정에서 경기력이 약한 레반테가 만났습니다. 일단 비아레알과 레반테 퓨리비를 말씀해 드리면요. 비아레알 홈 경기인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최근 홈에서 에스파뇰을 상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반테 같은 경우는 연패 중에도 홈에서 레가네스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레가네스가 최하위라는 점에서 그래 큰 부분이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 같고 레반테가 홈에서는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레반테는 홈 경기력보다 원정 경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에 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비아레알이 최근 경기력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성상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가 정말 애상하기 심한
기복이 심한 두 팀이지만은 하지만 네반테 원정 경기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비아레알의 신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2대1 승리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여섯 번째 경기로는 세리아 A 리그 홈에서 강하고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랑 AS 로마 경기를 프리뷰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AS 로마는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상당히 약하고 아탈란타는 최근에 강세를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는 4강 결정전에 대한 동기부여 1위부터 3위까지는 일단 세리아 A가 다른 경쟁팀에 못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4위에 대해서 이 두 팀이 경쟁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우선시 삼으면 되고요. 일단 아탈란타가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3대1 승리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 번째 경기로는 오디네스랑 이제 헬로스 보로나 경기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헬로스 보로나가 최근에 상당히 핵심 세리아 A의 돌풍의 팀으로서 강한 성적 6위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 강한 우디네스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성을 생각해 봤을 때 0대 0이나 1대1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순위 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상성이라는 건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가 무승부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경기로는 삼프도리아랑 피오렌티나 경기 예측을 해봤는데요. 삼프도리아 과거부터 홈에서 무척 강했고 기본적으로 강팀이었으나 최근에 부진한 경기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역시 홈에서는 강하나 원정에서는 약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승만 보면 삼프도리아가 상당히 강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하지만 피오렌티나도 기본적인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걸로 보여서 1대1 무승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경기 프리메라 리가 에이바르 레알 소시에다드의 리그 경기를 프리뷰해 보겠는데요. 에이바르 경기 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홈에서는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역시 코파델레이 4강 결승 진출이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알 소시에다드가 홈보다는 원정이 약하다는 특징을 안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에이바르가 홈이라서 강하기 때문에 두 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싶은데 레알 소시에다드도 기본 강한 공격진을 유지하기 때문에 두 골로 인해서 맞불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2 무승부를 예측을 해보았고요. 일단 오늘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리버풀 대 노리치 시티라든가 토트넘 대 에스턴 빌라 네 오늘 내일 경기 그리고 월요일 경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오늘 경기 리뷰를 해봤는데 요즘에 참 다음 주 같으면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FA컵 경기도 있었고 이제 팀들이 이제 강팀 같은 경우는 여러 컵 리그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진하면서 감독 능력 외화에 로테를 돌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로테이션 부분은요. 약팀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토대로 좀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강등권 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권 싸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첼시가 조금 요즘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토트넘, 세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올버햄턴, 메뉴의 이제 사이 싸움도 재밌을 것 같고 3위 맨시티의 내년 시즌 죄송합니다. 이 맨시티의 내년 챔피언스리그 2년 자격 박탈로 인해서 이제 5위, 6위 팀들이 조금 유리하게 순위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도 어제 올버햄튼 경기 보면서 경기력이 좀 살아나지 않았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앞으로도 내년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프로의 방송 부족했거나 뭐 아직 말을 더듬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여러분의 댓글 피드백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영상 편집도 제가 영상을 쪼개서 많이 편집을 하는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러한 부분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GM 같은 부분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다소 많이 미흡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고생했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은 이제 3일 후에 경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은 경기를 유튜브 영상을 올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토인데요. 맛있는 거 시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소중한 분들과 술 약속 있으시면 이제 불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프로의 오늘 해외 매치 분석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